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기환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고요. 주로 이제 농업과 농촌, 식품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훼산업, 한국의 화훼산업의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식품부, 한국의 농식품부와 같이 화훼산업 5개년 계획을 같이 담당해서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화훼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AIPH에서도 제가 통계자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한국은 화훼 통계를 화훼 재배 현황이라는 통계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분류를 7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컷플라워에서 이제 절하류, 분화류, 그 다음에 이제 화단용, 묘, 그 다음에 이제 구근류, 종자, 화목류, 관상수류, 이렇게 해서 7개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이제 통계를 집계를 하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피크입니다. 저희가 한국은 2005년이 피크였는데, 이때 화훼 산업의 판매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돈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재배 면적도 줄고요, 소비도 줄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사실 화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많이 주다 보니까 국내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요, 이제 생산액이 좀 무전한 건데, 보시면 이 피크 때 2005년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분류별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7개의 분류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절하류입니다. 컷플라워가 이제 한국의 중심이었고, 한때는 약 한 40%, 50%, 절반 정도까지도 절하가 화훼 전체를 차지했는데, 절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30% 미만으로 비중이 줄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관상수라고 하는 요 품목 부류들이 비중이 이제 30%까지 해서 가장 높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최근에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절하가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게 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훼의 절하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하는 우리가 한국은 이른바 5대 절하라고 하는 게 이제 장미, 국화, 백합, 그 다음에 이제 카네이션, 안개꽃,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5대 절하였고요. 그러나 이게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가 기타 품목이 한 20%였거든요, 과거는. 근데 최근에 36%까지 기타 품목이 늘었다. 결국은 품목은 조금 더 다양화됐다. 5대 절하 중심이긴 하지만 재배하는 품목은 조금 다양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훼는 저희가 이제 시설 농업이 많이 정부가 주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재배 면적이 이렇게 쭉 아까 생산액이 늘었던 것은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설현대화,
해서 이제 정부가 그때 이제 보조를 한 40% 50% 정도 그 하우스에 정부 보조가 들어가면서 이제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설 재배 면적은 약 한 절반 정도, 48%니까 절반 정도는 시설에 재배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0% 정도, 52% 정도는 노지입니다. 그러나 시설 중에서는 비닐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유리온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기 네덜란드의 벨로형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1%,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온실 면적은 넓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배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보시면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 화훼 꽃을 재배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 70% 이상 차지하시고요. 78%니까 거의 80% 정도 되고, 이제 여기 3년 미만,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한 농가의 비중은 4%,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재배하신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신규 농가들 진입은 아직은 조금 미진한 상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들어오다가 화훼 산업이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농가들 수는 아직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훼가 저희가 이제 아까 뒤에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꽃을 판매하는 소매가 이제 또 중요한데 소매 점수는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뒤에 가면 말씀드리지만 소매점도 사실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영세한 규모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 업체들, 꽃을 취급하는 소매 업체들 수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화훼 산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한국의 화훼 산업은 아까도 생산액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액을 굉장히 그 2005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배 면적이 또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줄고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도 줄기 때문에 그래프 보시면은 10년 이상 된 농가들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렇게 3년 미만의 신규 농가들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규 농가가 들어와서 이제 또 새롭게 끌고 가야 되는데 화훼 산업은 아직은 그렇게 단계는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꽃을 판매를 할 때 한국은 국가가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공영시장, 퍼블릭 마켓이 농협도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 공영시장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민영시장이 화훼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은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결정할 때 투명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공정 거래, 화훼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또 가격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알스메어라든지 일본의 오타 시장처럼 또 혹은 중국의 그쪽의 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처럼 이렇게 거점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민영 시장이 아직은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소비가 문제인데 한국은 이렇게 꽃 소비가 그렇게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을 방문할 때 꽃을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로 행사용, 그다음에 졸업식, 입학식, 그다음에 집안에 누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주로 행사용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내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런 식의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꽃 소비가 생활 속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한 건데, 꽃을 사치품이다. 이게 그 일반적인 농산물이라든지 꽃을 보고 즐긴다든지 이런 이런 소비자보다는 꽃이 사치품이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소득이 줄어들면은 꽃 소비를 줄이겠다. 뭐 이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가 피크이고 꽃 소비액이죠. 1인당 꽃 소비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정체가 되고 일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수준이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화훼 소비액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오늘 그 각지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많이 오셨지만, 한국은 꽃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카네이션이나 국화, 카네이션은 아마 뭐 콜롬비아산도 많이 있고요. 국화는 중국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화랑 카네이션이 우리 한국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농가도 줄었지만 절약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게 수입 영향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화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아까 이제 1인당 그 소비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제 소비량으로 저희가 이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수입량을 가지고 검역량 기준으로 다 해보니까 지금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화랑 카네이션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입 문제가 화훼 재배 농가들한테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수출은 아까 2005년에 화훼 산업이 피크였지만 2010년까지도 수출은 꾸준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불 이상까지도 한국 수출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는 못 나가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일본에 많이 했는데, 일본 시장에 우리나라 꽃뿐만 아니라 케냐산, 그 다음에 콜롬비아산,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산, 이런 그 신흥 그 화훼 수출국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에서 이제 지치다 보니까 화훼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비액도 줄었죠. 뭐 최근에 정체적인 건 있습니다만 수입이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수출은 여의치 않죠. 그래서 이제 화훼 재배랑 생산이 최근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 화훼 산업이, 한국의 화훼 산업을 조금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은 그 화훼 산업 그 진흥법이라고 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화훼 산업이 쭉 성장을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그 위축되고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화훼 산업을 아무래도 이제 좀 발전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화훼 산업 진흥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 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그 5년마다 정부가 화훼 산업 발전 대책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따라서 이제 작년에 제1차 화훼 산업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법 안에는 여러 가지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 수입 대책, R&D까지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화훼 산업의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재배 면적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화훼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생산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 산업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화훼의 좀 전문 단지 조성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단지가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D 부분인데 화훼 산업이 여기 네덜란드도 오시고 여러 나라에서 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화훼의 구근 또 종자의 외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백합도 말씀드렸고 구근류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근은 정부가 R&D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종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산 구근을 수입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R&D를 투입해서 이제 종자의 국산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이런 R&D 투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통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공영시장, 그 다음에 한국은 또 농협이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화훼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걸 다 공영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화훼를 물량을 다 담당하는 만큼의 거점 시장은 아직은 안 됩니다. 나중에 아마 서울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양재동에 화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경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데 그 시장조차도 사실 우리나라 화훼 물량을 다 담당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 현대화 작업부터 정부가 추진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공영시장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또 수입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출 수입 대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꽃은 우리가 수입 자유화가 한국은 이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수입이 들어오는 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특히나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입꽃이 우리나라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산꽃은 경매할 때 화훼에 수입이 많은 꽃들, 예를 들면 국화 아까 카네이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차피 수입이 많은 꽃들을 경매를 통해서 한번 상장시킨 다음에 이 꽃들이 공영시장에서 통해서 나가면 유통될 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제 부정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소비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꽃 소비는 사실 이게 제가 꽃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부랑 계속 꽃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계획을 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문화 조성이라는 것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꽃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장래에 꽃 소비를 위한 소비자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꽃 교육을 정규 교육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만약에 정규 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즘 애들이 취미 활동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 이제 원예랑 꽃이 취미 활동으로 이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교육부랑 협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굉장히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농가들이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의 수출 시장이 꽃소비가 많은 바로 인근에 일본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의욕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남미랑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K플로라라고 하는 단일 조직을 좀 만들어서 있습니다만 이 K플로라라고 하는 수출을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좀 수출을 이루어지면 조직화, 그 다음에 거래 교섭력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K플로라에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개별 그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K인프라를 통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지원할 계획도 수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게 좀 한국에 오신 김에 한국의 그 꽃산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연구원에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